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78쪽에서 80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78쪽에서 7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 열풍, 또 한국 칠레 정상회담, 밀과 옥수수 등의 농산물 수입,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권도의 인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수입 원유의 85% 정도를 서남아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게 되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국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K-팝이라고 부르죠. 이제는 드라마, 또 영화, 이런 문화 컨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인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10대들. 수십 곡의 K-팝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제 자카르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 소절만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현지인들에겐 비싼 음식으로 통하는 한식도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자, 어떠해요? 이런 한류의 효과는 유튜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인 블링 사이트에 의하면은 구독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튜브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K-팝과 드라마 관련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스포츠인 태권도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버너비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예 매년 8월 8일을 태권도 국기원의 날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자 59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 스카일라 박입니다. 스카일라의 메달 획득으로 대회가 열린 버나비시도 싱글벙글입니다. 버나비시는 지난 2015년 캐나다 최초로 태권도의 날을 선포한 곳입니다. Our mayor had proclaimed Taekwondo Day in Burnaby, so we created these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기념하는 날을 정했다고 한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나라는 빵이나 국수 등의 주 원료가 되는 밀가루 밀의 99%, 옥수수는 99.2%를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99%는 거의 다죠.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캐나다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하고도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게 되면은 당장 라면, 빵, 과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칠레와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인 FTA를 맺었어요. 자, 이렇게 칠레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방탄소년단 BTS를 문화 외교 특별 사절로 임명을 하는 이유도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MBC의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이 형태가 수출이 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걸 K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TV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들도 전부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같은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TV 쇼를 제작을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복면가왕은 미국에서 마스크드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은 형태를 띠는데 미국은 좀 더 아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장을 하거나 몸 전체를 감싸는 인형을 입고도 노래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K 포맷 수출은요 2016년을 기준으로 무려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죠. 이 놀라운 건축은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면서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건축사에 남은 신기록을 여러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을 지은 속도죠. 부르즈 칼리파를 쌓아 올린 공법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고 해요. 3일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이 공법은 첫날 철근을 조립해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형태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 공법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건축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직도를 체크해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세계화 시대 국가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까운 지역끼리 협력해서 아예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입니다. EU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유럽연합의 경우는 아예 화폐 단위도 유로화라고 하는 화폐로 통일을 했고 자체 의회를 만들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일명 아센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이런 사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협력체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일명 에이펙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펙에 가입해서 국가 간의 협력들을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오늘날의 세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 핵심 정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